미국계 중국인이지만 사실은 페이크였고 실제는 중국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아허가 중국으로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거잖아. 왜 그런 회사에서 CFO를 맡고 있었냐고. SK그룹 자녀가. 이러니까 의심이 안 드냐고 내가. 요번에 그 JTBC 거기 그 기자 나는 아직도 걔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누군가 잡아갔다는 거죠. 네. 그 잡아간 사람 얼굴을 보여줘야지 믿지 그럼. 중국이 한국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여론조작, 댓글 알바, AI 댓글, 그 다음에 언론 매수. JTBC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텐센트가 1,000억 투자했다는 거죠. 텐센트하고 이제 중국 사모펀드가 같이 들어왔어요. 텐센트 1,000억, 중국 사모펀드가 이제 3,000억이 들어왔는데 중국계 사모펀드는 사실은 한꺼풀만 더 들어가면은 거의 중국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JTBC는 중국이야. 그러니까 중국 간첩들을 잡아갖고 스카이데일리가 본국에 보내고 막 이런 기사에 대해 갖고 가장 발끈해갖고 지랄지랄 개지랄 뜨는 게 JTBC인 게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싱크탱크 여시제 뒤 홍석현이 있고 한국의 이제 내각제 추진 세력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여시제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갖고 한샘의 51% 지분을 이제 시세의 2배 가격에 5천억짜리를 일주에 사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든다라는 이제 방송을 제가 했던 적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탈취 삼성, SK, 방산기술. SK라고 중국이 기술 탈취하고 싶어서 눈독 들이는 바로 그 회사라고요 이게. 김영 관련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고소하시면 나는 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기자분들하고도 이제 두루두루 친하기 때문에 그런 기자분들한테 얘기해서 신문에 기사 실리게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원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제 원칙적인 대응은 그런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첩보활동, 드론 촬영, 정보사 요원 명단, 공작원, 비밀경찰서, 시참역, 미인계가 빠졌다는 거. 미인계가 핵심이라니까. 삼국지 초선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유구한 전통이라고. 중국에 미인이 좀 많냐고 또.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가 이제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네. 북한 방문했을 때 그때 하루를 이제 접대했던 그 북한의 남남북녀. 또 북한 미녀가 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합방을 할 때 스파이들은 피임이나 이런 걸 안 한답니다. 재수 좋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완전히 코 깨는 거지. 큰일 납니다. 실제로 공작한다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아니 지금 저기 중국에 이번에 이제 그 뭐 의원식 해갖고 국회의원들 몇 명 가셨는데 왜 그분들 밤에 또 그런 이제 성접대 받을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적인 얘기니까. 그죠? 섹스 동영상 찍어서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한 번씩 써먹고. 그게 2020년 대선 당시도 있었는데 그때 헌터 바이든 둘째 아들. 미국에서 막 퍼뜨렸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데 알고리즘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다 삭제하고 이제 다 불나 처리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2020년에.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지. 예. 새끼 영화가 참 잘 나왔습니다. 그래. 그 새끼 영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나 육삼 전통 있잖아. 그런 전통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당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매수해서 간접법 개정을 반대하고 사드 반대하고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지역 투자, 뭐 전라도나 채문순, 각종 차이나타운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오세훈이가 차이나타운 만들려고 했었다 하던데 어디? SK그룹의 이제 그 가족들이 뭐랄까 중국하고 너무 좀 친밀한 뭔가에 좀 자꾸 연루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최태원 차녀 최민정 씨 사건인데. 최태원 자녀 최민정 씨가 FBI 수사받나 CFO 역임한 미국 스타트업의 약물 유통 중국 송금 논란. 예, 이 약물이 뭐겠죠? 마약 같은 거잖아요. 마약이잖아요. 네. 펜타닐. 그런 비슷한 건에 최태원 차녀 최민정 씨가 연루가 됐었다는 의혹이 있었다니까. 그 기사가 24년 10월 달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내 눈에 많이 보이니까 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중국인 CEO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차녀 최민정 씨입니다. 던글로벌 임직원들이고 이분이 던글로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가 각성지 처방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다 경진에 체포된 미국의 원격 의료 스타트업의 자금 송금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이제 15일 기사인데 마침 또 10월 13일 날 중국계 미국인 예비군 장교 케빈 항 씨와 결혼식을 올렸단 말입니다. 네. 왜 이렇게 중국하고 자꾸 엮이죠?
거기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경제신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최 씨가 올해 초까지 근무했던 던글로벌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격 치료를 통해서 주의력 결핍 치료제 에드럴 등 중독성 약물 처방을 남발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던글로벌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중국계 루시아 허.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는 겁니다. 루시아 허가 체포된 그 회사에서 최민정 씨가 최고 재무 책임자 CFO로 근무했으며 루시아 허의 북경대 동문이기도 하다. 대학 동문이시구나. 예. 네. 북경대를 왜 또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북경대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도 중국에서 나왔어요. 이 최민정 씨가. 중국인민대 부속 중고등학교 북경대 경영학과를 졸업. 왜 그럴까요? 중국하고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잘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중국 공산당하고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된다는 거예요. SK그룹이 더 크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밀어주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한테 한국의 기술을 갖다 바치면 중국 공산당이 이뻐해서 더 키워줄 거 아닙니까? 김영하고 결혼해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야 다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국익의 훼손이고 SK하이닉스는 국민 혈세가 거기 그득그득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원래 처음부터 출발이 그랬다고. 애초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 살린 회사라고. 근데 그거를 중국에 넘기면 나 억울하지. 나 분하지. 국민 감자주라 그래갖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감자당했던 그 쓰라린 그 과거가 있는 그 주식이라고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뭐 잘못됐냐고. 이 최태원 따님, 던글로벌의 이제 중국 경영진들은 빠르고 쉽게 각성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한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진이 체포된 이후 던글로벌의 자금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계 중국인이지만 사실은 페이크였고 실제는 중국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아 허가 중국으로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거잖아. 왜 그런 회사에서 CFO를 맡고 있었냐고. SK그룹 자녀가. 야 SK그룹에 그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경영 수업 시키고 싶으면 왜 거기서 시키지 왜 여기서 시켰냐 그 얘기야 내 얘기가. 이러니까 의심이 안 드냐고 내가.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최 씨가 재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중국으로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의 자금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FBI에 이제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고요. 예? 이런 거 보도가 안 되는 게 참 우리나라 너무 이상해. 아주 청기부터 SK그룹은 중국하고 좀 관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좀 지나치게 좀 친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려 2001년입니다. SK가 중국의 동북아 지역연합을 제의했다. 공산당 교육기관에서 세미나 SK가 중국 측에 동북아 지역연합 구성을 제의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에 본격 나섰다. SK는 중국 중앙당교와 중앙당교입니다. 무려 중앙당교입니다. 이게 2001년이에요. 2001년. 이 중앙당교와 협력하는 그거 하나로 최민정 차녀께서 중국인민대학교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 베이징대학교까지 나오신 게 아니냐. 중국 관련된 네트워크. 그 와중에 중국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베이징에서 세계화, 정보화, 지역협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이같이 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 선제의한 거잖아요. 공산당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교는 1933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간부와 후계자를 육성해온 중국 최고의 공산당 교육기관으로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이 교장을 맡고 있다가 2003년에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이 된 거기란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다 이쪽 출신이라는 거예요. 세미나에는 SK그룹에서는 송기승 씨 들어보셨죠? 그리고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자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강의했다는 겁니다. KDI, 중국 배터리가 우수하다, 중국 전기차가 유망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관련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민주당 폐업, SK은진역 사망, 흥고온다. SK은진역이라는 분이 최태원 회장의 이제 온갖 굳은 일 그런 걸 하던 분이에요. 그 갑자기 죽었어요. 외국에서. 그 이혁진 씨가 갑자기 외국에서 죽었듯이.
네 번째로 선관위 연수원과 비밀 임시사무소 6이라는 거. 아까 여기 있던 사람이 없어진 건 분명하잖아. 근데 이게 뭐 전혀 없었던 일이야. 택도 없는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100%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을 듣기 위한 의도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왜 말을 안 하냐고. 중국이 해커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누구냐고 도대체. 요번에 그 JTBC 거기 그 기자 나는 아직도 걔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누군가 잡아갔다는 거죠. 네. 그 잡아간 사람 얼굴을 보여줘야지 믿지 그럼. 그냥 데리고 왔다면 그걸 어떻게 믿냐고. 대놓고 사기 치는 기사들이 넘친다니까. 이거 부정선거도 동일한 거예요. 그냥 서버 가서 통합선거에 명부하고 투표한 거 하고 연수구 선거금 한번 보자. 20-30만 표만 까보는 거는 그 2-3일이면 다 봐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두고 자꾸 음모론이니까 음모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음모론 얘기하면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음모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 아니냐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라고. 그냥 한쪽에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딴 건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안 돼. 이 사람은 극우니까 극우가 얘기하는 건 다 음모론이야. 말도 안 돼. 하고 해서 덮어놓고 무시하고 하니까 당신들이 진실을 못 찾는 거야. 당신들이 자세가 틀려먹었다고. 기사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 방송을 기자분들이 보고 실제로 취재를 하신 분들이 있었다니까. 토지대장에 외국인 뭐 수용소 이렇게 있는데 거기 몇 명 사는지 그 확인해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물어봤어. 그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대답했다니까. 프리즌 뉴스에서 나온 선관위 측 제2생활관 인원 따로 포함 안 해.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선관위 측에서 제2생활관 인원을 따로 포함 안 해서 99명 해갖고 뭐 그때 이제 이게 가짜 뉴스다 하면서 이제 생활관에 그때 98명이 자고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인원 말고 별도의 30명 정도의 인원이 더 있었다. 라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이 친절하게 황교안 기자한테 얘기를 해준 기사가 있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내려갔죠. 1월 20일 기사예요. 1월 20일 기사이고. 하지만 20일 본지의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선관위 공보관은 소관부서 확인 후 답변한다면서 연수원 쪽에 가서 물어본 게 아니고 선관위 공보관한테 이제 기자가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공보관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기가 잘 모르고 그냥 알아보고 대답을 해줬는데 제2생활관은 연수온 사람이 아닌 선관위 직원들이 머무는 곳이다. 건축물 대장상의 외국인 시설로 되어 있는 건 이전 농업진흥청에서 사용 시 용도 지정을 그렇게 했다며 건축물 명칭은 22년 4월에 선관위에서 제2생활관으로 새롭게 부여했으나 용도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한 외국인 공동주택 용도는 그대로 사용했다. 그는 건축물 규모는 커도 사용자는 30명 정도다라고 답했고 12월 3일 겸 당시 제2생활관 인원은 포함되었나라는 질문에 공보관은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별도의 30명이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드러나는 거고요. 네. 그러나 12.3 겸 당시 제2생활관에 있던 인원수에 대한 답변은 따로 하지 않았다. 선관위 측에서 국회 언론에 밝혔던 공무원 88명, 외부 강사 8명, 총 96명이 숙박 중이라는 내용에 제2생활관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함에 따라서 선관위 측의 해명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0-30명이 또 언제 나오냐? 여기 나온다는 거죠. 선거연수원 간첩체포 음모론에 민주당 김병주 조작부도다.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1월 16일에 보도가 나왔고 1월 17일 이 기사가 나왔고 1월 20일날 선관위 공보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공보관은 이 그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잘못된 기사라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거고요. 네.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될 이 얘기를 실수로 해버렸다는 거죠. 이 30명이 여기도 다시 나옵니다. 김병주가 1월 17일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2월 19일에는 HI 요원들이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복면 씌워서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와. 이에서 2-30일입니다. 예. 그래서 99가 아니고 30설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봐서는 30명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 김병주가 얘기했으니까. 선관위 공보관이 30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복면 씌워서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를 HID 요원,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벙커로 데리고 갔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벙커가 아니고 오키나와였던 거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되게 희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뉴스에서는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밀어붙이기. 한국인들이 해외 언론에 약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공보관 한국인을 섭외해갖고 야 네가 가짜라고 얘기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가짜로 얘기를 했고 얘기한 게 트럼프한테 보고돼갖고 야 이 새끼야 너 트위터 쓰지 마.
박선원 의원하고 에이스 문상호 네. 사령관하고 이제 국회에서 질의응답한 내용 한번 보시면 그렇지요. 그래서 총 3시간 20분이죠. 그래서 문 사령관이 고동희한테 받은 정보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전달 안 하고 제가 참고했습니다. 혼자 참고했어요. 그러면 고동희는 사령관을 누구에게 보고했어요? 저한테만 보고했습니다. 3시간 20분이면 중앙선관위 서버 전부 틀었을 시간이에요. 알고 있어요. 임무를 완료한 거예요. 알고 있냐? 서버 전부 틀었을 시간이다. 알고 있냐? 근데 이걸 왜 정보사령관한테 계속 확인하는 거죠? 증거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어디에 숨겨놨는지 압수해서 빼가게? 네, 증거를 파악시키기. 3시간이면 그거 서버를 들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미리 아마 다 틀어서 갖고 있을 거다. 네. 그 사실을 박선원도 알고 있다고. 서버를 다 틀어갔다고. 3시간 20분 만에. 아, 또 해야 되는데 더 묻고 싶은데 그 이후에 구속되셔갖고 이제 더 못 물어보셨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 자기들도. 대통령은 계속 감옥에 가두고 싶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갖고 의원 내각제를 해서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여야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여야가 합의하기 좋은 의원 내각제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네. 대통령 중임제로 가자. 다만 실권은 국회에서 뽑은 국무총리한테 주고 대통령은 바지사장을 시키자. 이렇게 갈거라는 거죠.